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역이라든지 여행 뭐 이런 국제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동이 쉽지 않았잖아요. 어땠을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바다로 떨어진 제주는 안전했을까요? 제주는 안전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이 쉽지 않아서 대신 안전하지만은 한 번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또 피해가 컸습니다.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게 1817년 이제 인도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중국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들어왔을 때가 1821년이거든요. 그때는 제주도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겨울철 되니까 사그러졌다가 그다음에 1822년도에 또 한반도 본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때 봄철에 발생을 했다가 제주에 들어온 게 음력 7월입니다. 좀 기간이 있지만은 그때 들어와서 제주도민이 공식 집계로는 일성록에 나온 기록에 1917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한 번에 왔을 때 피해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 궁금해요. 네, 제주 같은 경우는 닫힌 사회에서 그 안에서 이제 격리만 잘 되게 되면은 어찌 보게 되면 치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든지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격리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조선시대 기건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나병 환자인 딸을 데리고 가던 이제 엄마가 뭐 너무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라 그러면서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료소를 만들고. 격리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격리가 사실 서양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패스트 때 시작이 됐습니다. 흑사병 때 시작이 됐는데 격리가 영어로 이제 코런틴인데 그게 4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이 여기 또 없어지는 게 40일 정도 걸린다고 성경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가격리가 바로 그때 시작된 겁니다. 뭐 도시를 폐쇄를 하고 그런 것도 그랬죠. 네, 그것도 다 그 패스트 때 시작된 그러니까 공중보건 대책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그때죠. 전염병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병이 다들 아시는 흑사병이죠. 패스트. 네. 중세 때 유행했던 패스트를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정확하진 않지만 그 추정컨대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괴멸적인 병이었던 거죠. 그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몸에 있는 인프선이 붓고 며칠 내로 그것이 터지면서 환자가 아주 심한 고통에 의해서 사망한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은 이렇게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어떤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많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크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되느냐, 이를테면 뭐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감염되느냐, 아니면 뭐 아까 그 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염된 물 같은 것을 통해서 감염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더 아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하게 되면은 바이러스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얘가 든 코로나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접하면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고, 세균성 감염인 경우에 뭐 콜레라나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 열악해서 그 환경에 기생하고 있다가 발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세 시대라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되게 보건 위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세균성 감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감염은 보통은
먹어서 감염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인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설사나 구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탈수가 돼서 결국 생명을 잃게 영향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 중서로 보내준다 그러면은 이제 링거라 그러죠. 수액을 보충해 주는 그거를 중세로 보내준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역병 중에서 예. 바이러스성 질환은 뭐가 있었습니까? 천연두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천연두. 예, 예.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양에는 없었지만 동양에서는 인두라 그래서 사람의 종기에서 해서 이제 면역 작용을 하는 방법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이 너무 세서 잘못하게 되면은 접종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가 뭐 소에서 하는 우두법이 이제 영국에서 개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앞장서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보고했던 분도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지석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거를 치료를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력도 부족했을 테고. 사료를 뒤져보니까 귀신한테 이렇게 죄를 지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여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후손도 없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여기를 이렇게 좀 위안해주고 그런 죄를 1년에 3차례 죄를 지냈다고 해요. 청명일에 이제 4월 5일쯤 지내고 그 다음에 백중, 음력 7월 15일 그리고 음력 10월 1일 이렇게 3차례 지냈는데 제주도에도 보니까 그 죄를 지냈던 여단이라고 또 탐나술력도라고 1702년에 이영상 목사가 제작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여단이 이렇게 기록된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진짜 고통받고 한 것을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빌어가지고 좀 위안시키고 또 스스로 위안도 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는 특이한 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좀 이 자리에 얘기해도 되나요? 똥돼지. 통시라 그러게. 네, 네. 원장님도 이제 혹시 그런 예, 저 어릴 때는 할머니 집 가게 되면은 이제 부지깽이 들고 가서 이제 화장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예. 거기서 이렇게 큰 일도 보고 했는데 맥그런치 신부가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직접 한번 그 신부님 뵙고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주에 와가지고 제주 상황을 보면서 가장 문제를 삼은 게 똥돼지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똥돼지가 문제였다. 돼지고기를 출염하고 또 설익은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그 충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 몸에 번지고 안 좋은 상황까지 이제 가곤 했더라고요. 중동에 코란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규율로 내려오는 것인데 본래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돼지고기가 젖도 못 만들고 여러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생태적인 환경이 축축한 데서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생의 문제 때문에 또 돼지를 금했다라는 게 이제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의 작은 인간이라는 책에서 지적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동서양의 고전 문학에서 전염병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네. 고대 그리스에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기서 나온 용어인데요. 테바이라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여러 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역병이 돌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보고 또 문학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이 왕이 잘못했다 혹은 신이 뭔가 노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왕이 직접 병이 돌면은 돌림병이 돌면은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네. 예. 근데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는 흑사병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던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우리나라 질병사와 관련된
최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에는 흑사병이 발병을 했고 뭐 서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다 이제 전파가 됐는데 한반도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추정되는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너무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한반도를 넘기 전에 사멸됐다. 이런 이제 질병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책 중에 이제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윌리엄 맥리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미시기생, 거시기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처럼 면역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단에 새로운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굉장히 초기에는 큰 이제 사망률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병원체와 숙주가 이제 생태학적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풍토병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생체 입장에서는 너무 숙주를 많이 죽여버리면 본인도 결국은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서는 적절한 생태학적인 균형을 이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은 가능한데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가 어쨌든 그 세균성 질환이니까 저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깨끗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김치를 많이 먹어서 마늘을 많이 먹어서. 유럽은 뇌가 좀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크곤 한데 작은 뇌에서 또 시궁창 문화가 그쪽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덜 발달하고 또 이건 단순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온돌 문화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덜 하지 않았나 그런. 뭐 향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중세시대 파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냄새가 너무 많고 대변들이 너무 많은 그런 환경이면은 이제 세균들이 창궐하기가 쉬운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가들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용천수라는 애가 이제 흘러오기 때문에 물만큼은 새로운 물들을 공급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전염병이 정치나 뭐 문화 예술 쪽에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큰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가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다들 잘 아시죠? 서양에서 악마 하면은 나오는 그 이미지 아주 검은 두건을 쓰고 큰 낫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나타나는 악마 이미지가 사실은 패스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패스트를 이렇게 인격화해서 악마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하고 나서 중세의 어떤 장원 제도가 붕괴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예술 작품에 이 패스트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들이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림이 남아 있다든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미술사조들이 다 패스트의 영향을 받고 노 교수님이 잘 아시는 그런 질병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도 사실은 패스트 때 많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현대 소설의 어떤 효시와도 같은 그런 작품 역시 패스트가 창궐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열흘간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우리가 죽음에 늘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즐겁게 보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현한 단어라고 또 합니다. 네. 그게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만약에 심하게 전염병이 돌고 정말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다면은 각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를 즐겨라. 네. 현재를 즐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숭고하게 헌신하면서 황 선생님이나 현 선생님처럼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허무하게 슬퍼하면서 여러 태도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섬의 특성상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전염병 창궐이 좀 늦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컨테이전 영화 자체도 그러고 보면은 어느 한 지역만 이제 머물러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상업이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예전에 19세기군요. 19세기 때 조선시대 때 전염병으로 죽은 것만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도 19세기 이후에 점점 증가하는데 그것도 아마 상업적인 영향도 인구도 이동도 좀 잦아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창궐한 데에는 그 세계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를 원인으로 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비행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느 혹자는 관광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점에서 제주는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행하는 질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여행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운송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는 거죠. 제주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다. 콘텐츠 안테나.